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제가 신다윈주의의 쇠퇴에 대한 세계관적 고찰이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하고 사실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좀 시간적 한계와 또 네. 이렇게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다 다루지를 못했는데 지난 발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발표가 이제 그 제목이 이제 신다주의 쇠퇴에 대한 세상 고찰을 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가 그 기존의 그 현대 생물 진화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 데니스 로블 교수님의 그 논문을 중심으로 그 신다윈주의의 그 강력한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데니스 노블 교수님과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릴 이제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샤피로라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두 분을 이제 조금 더 최근에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는 공부를 못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논문을 보면서 굉장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음, 말씀들을 잘 이렇게 신다윈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것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분들이 그 창조론자거나 뭐 유신론적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은 아니시긴 하지만 창조 생명체에 대한 창조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배울 것이 많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볼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했던 내용들 중에서 보면 잠깐만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생물 진화론 패러다임 변화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이제 잠깐만 리뷰해 보게 되면 결국 우리 그 현대 생물 진화론이 결국은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이 나와서 두 번의 시프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물 진화론에서의 이제 그 효시는 1859년 이제 다윈주의 진화론이 이제 효시가 되었다면 20세기에 들어서 한 번에 큰 변천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신다윈주의 근대종합이론. 1910년대부터 시작돼서 거의 100년 이상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지배적인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신다윈주의적 근대종합이론, 현대종합이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지배적인 생물 진화론 패러다임이 이제 그 지난 세기 말부터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이제 확장된 진화 종합이라는 이제 좀 더 확장된 그리고 변형된 그 생물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세기 다윈주의 진화론에서부터 20세기 친다윈주의 근대 종합 이론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큰 사건이 뭐냐면 그 어, 자연 선택 이론이 이제 유전학 무작위적인 그 변이와 자연 선택 이론이 이제 유전학이라는 이제 그 학문과 통합이 되면서 이제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다윈주의 근대 종합 이론이 탄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신다윈주의를 이제 간단하게 먼저 요약해 본다면 신다윈주의라는 것은 이제 근대 종합 이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과 유전 법칙이 이제 결합됐다. 그래서 이제 변이가 어떻게 전달되고 부대에 개선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시대에서는 이제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멘델의 유전 법칙과 그 돌연변이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의 그 정교한 분자 생물학 메커니즘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그 변이는 유전자에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이 부대에 자연 선택되고 개선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명하지 못했던 형제 유전 방식을 유전으로 보완했고요. 그래서 진화는 어떤 개체 단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단 내 유전자의 변화,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변이의 원인이라는 것은 개체 간의 변이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선택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다양한 그 많은 종과 생물의 다양성, 변이와 다양성이 생성되었고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신다윈주의 근대종합에는 이제 그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점진적 변화와 자연선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우연의 그런 랜덤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러한 이제 거의 100년 이상을 이제 지배했던 이제 생물 진화론의 그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신다의 정제종합 이론이 제가 여러 번 이제 포럼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장된 진화 종합 이론으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 내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 극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 지금 이제 어떤 진화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이제 이런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전환 틀 안에서 물론 이제 좀 더 다양한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되긴 했지만 기존의 이제 그 신다임주의 진화 종합 이론의 틀 안에서도 이것을 확장해서 충분히 소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그 2014년 논문인데 그래서 이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서 이런 논쟁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이제 어떤 진화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과학 발전에 따라서 이제 이쪽이 이제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금 지난 시간과 계속 말씀드릴 내용은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이제 기존 진화 이론을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강력한 반기를 들은 세력 이제 학문적 학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ES 학파인데 그중에 이제 ES 확장된 진화 종합 ES 학파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그 안에서 크게 볼 때는 ES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더 뭐라고 할 거야 어떤 강력한 주장 뭐 기존 진화론자들 입장에서는 좀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강력하고 좀 근본적인 근본적이라기보다 뭐 어떤 계획을 주장하는 이런 논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옥스퍼드 대학의 데니스 노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샤피로 두 분의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의 말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제리 시카고 대학, 이분도 좀 우연치 않게 시카고 대학에 좀 계시네요. 시카고 대학 생태학 및 진화학과에 지금 재직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리 코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특히 이제 창조론에 대한 비판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슨 이제 지적 설계 이론을 비판하는 종교는 과학이 되라는가 이 책에 이제 7페이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자연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다인주의보다 훨씬 못할 뿐 아니라 많은 면에서 과학 이론의 기본 요건들보다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창조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진화론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읽어보면요.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1859년에 종일기운을 출판한 때부터 계속해서 쌓였고 지금도 계속 세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은 자연에 대한 모든 정보의 조각이 진화론과 일치하고 그것과 모순된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강력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다인주의적 근본주의 진화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러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데니스 도블 교수님이나 오늘 소개할 제임스 사피로 교수님은 굉장히 다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데니스 도블 교수님이 이제 이분이 주장하시는 이제 이 진화론 근대 종합이론 신다인주의 근대 종합이론에 대해서 이분은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셀피 진이라는 게 결국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 결국 이제 신다인주의 현대 진화 생물학의 기본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 중심론, 유전자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심주의의 핵심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 이제 도킨스의 셀피시 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과학사의 최대의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십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밖에 강력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면은 현대 분자 생물학과 이제 이런 시스템 생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 진화 생물학의 근본에 있는 어떤 유전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상당한 내부적인 오류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신다임주의에서의 어떤 유전자는 아주 특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전자가 중심이 되어서 성질이 변화되고 그것이 자연 선택되어서 생물의 다양성, 종의 분화 그리고 모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만능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 유전자의 특권을 보유했다는 것이죠.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 특권을 보유하는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현상을 이제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아주 멋있는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생명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멀티웨이 네트워크스 오브 인터랙션이라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중적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정의하시군요. 이분이 시스템 생물학자로서 이제 생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생명 움직임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서로 작용하는 다중적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이런 다중적 네트워크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중적 네트워크에서는 특정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이제 지난 발표를 이제 좀 요약해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데니스 노블 교수님은 생명현상은 서로 상호하는 다중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어떤 도킨스의 유전자의 셀피시 대표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발표했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데니스 노블은 생명현상을 유전자, 그러니까 이 복제자죠. 이기적 유전자에 보면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복제자와 유전자를 운반하는 개체, 이 개체를 구분하는 것이 신다인주의 근대종합 이론이라는 거죠. 이런 근본적으로 생명체 형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유전자와 개체, 복제자와 그 운반자를 구분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원론이다. 그래서 근대 생물 진화론은 결국은 이원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분은 생명 시스템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난 한 세기를 주도했던 생물 진화론의 신다주의 관점이 쇠퇴와 이제 이 몰락은 결국 근본적으로 생명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원론에 기반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성 때문에 결국 21세기 진화 생물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 시프트, 결국은 신다인주의 근대종합이론에서 확정된 진화종합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그 상호작용을 하는 다중적 네트워크, 이거 사실 이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니까 이제 결국 이제 환원불가능한 복잡성, 결국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는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다중적 네트워크라는 것은 생명의 본질은 결국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과 같은 말이 아닌가. 그래서 직접 설계를 어느 중에 이분은 이제 같은 말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종착점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생명의 본질의 특성이 상호작용 다중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생산되고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기존의 신다윈주의적 근대종합 이론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엄밀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 데니스 노블 교수님과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제임스 샤피로 교수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몇 개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짧게 이렇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밴쿠버 교육교 세관대학원에서 이제 양수 및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만났던 그전에 만났던 여러 가지 이제 신다윈주의, 현대 생물 진화론을 강력하게 이제 비판한다고 해요.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학자들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이었고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오늘 말씀드릴 샤피로 교수님인데 첫 번째가 이제 리차드 로원틴 교수입니다.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죠. 이분은 이제 지금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는 이 책을 통해서 유전자 결정론, 환원주의를 비판하시면 이분은 이제 생태학자거든요. 생태학자로서 이 책 같은 경우는 트리플 헬리스라는 것은 이제 더블 헬리스를 조금 이제 은유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결국 유전자, 환경 그리고 객체 이 세 가지가 이제 함께 모을려서 생명은 형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신다윈주의 진화론이 유전자를 강조하고 환경을 무시하고 어떤 환경과 유전자 상호작용의 이 삼각관계를 무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이 이제 이블린 폭스 켈러입니다. 이분도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은 여성 과학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리학을 배경을 두시면서 과학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1999년인가 2000년도에 나왔던 이제
더 센츄리 오브 더 진인데 이것은 이제 20세기를 그 과학을 지배했던 생물학을 지배했던 그리고 진화 생물학을 지배했던 유전자라는 것이 이제 그 개념이 결국 유전자의 개념이 결국은 그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 세계는 끝났다.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이게 어떻게 번역됐냐면 유전자의 세계는 끝났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아주 정확한 번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음, 그 21세, 그 20세기를 지배했던 유전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어떤 잘못된 신화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낱낱이 파헤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인지의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이 대안을 이제 시스템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건 또 다시 데니스 오블 교수와 연결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성과 양육이라는 신기루라는 책도 쓰셨는데 이것은 이제 그 생명의 현상에 있어서 본성, 환경과 유전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걸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잘못된 사고다. 환경과 그 유전이라는 것은 함께 머물러서 함께 작용한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는가 이분의 책이. 물론 이제 이분이 이제 뭐 페미니스트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많은 비판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제가 봤을 때는 유전자에 대한 그 새로운 시각들을 유전자의 위치를 현대 생명과 현대 진화론이 잘못 지정한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데니스 교수님은 생명 현상은 3만 개의 유전자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파이프 오롱마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 음악의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생명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명 현상에 대한 이제 유전자 중심주의를 강력하게 도킨스의 가장 강력한 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임스 샤피로 교수님은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미생물학자인데요. 이분도 이제 이 데니스 노블 교수님과 함께 좀 더 이제 강력한 반신다윈주의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 그 21세기의 관점에서 본 진화 이러한 책을 쓰셨고요. 제가 이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제 필립 존슨 작고하신 필립 존슨 교수님 이제 지적 설계에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임스 샤피로 교수님 걸 인용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사실 이분을 제가 학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이분의 글을 상당히 좀 읽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이제 미생물학의 권위자라는 것을 이제 다시 발견하고 이전에 이런 논문을 봤었는데 제가 다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지금 반신다인주의 아니죠. 반신다인주의.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그 시카고 대학의 그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과의 교수님을 재직하고 계신데 미생물의 그 집단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의 조기 조직화, 그 다음에 정보의 이 미생물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의 고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오래전 논문이긴 하지만은 잠깐 이제 이분의 연구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를 알게 되면은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들을 약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 오래전에 읽었던 논문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미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그냥 아주 그 단독적으로 이렇게 홀로 이제 자기 유전 정보를 가지고 복잡을 하면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쉬운데 이분은 이제 미생물에 대한 관점, 세균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으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요즘 그 미생물학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코럼 센싱이라는 정족수 뭐 이런 게 제가 지금 한글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생물의 집단 행동에 대한 그 학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신데 여기 이건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에 소개된 분이 약간 대중적인 내용인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뭔데 보면 미생물이 좀 보면 여기서 요 그림 같은 거 보면 점액세균 이 점액세균들이 지금 이게 각각 하나의 미생물이 아니고 수많은 미생물들이 수백만 개가 모여가지고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다른 세균을 포획하기 위한 이제 틀을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액세균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미생물을 배양하게 되면 이게 세균 침략 콜로니라고 하죠. 콜로니가 형성이 됩니다. 콜로니를 이렇게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색깔부터 굉장히 다양한 패턴도 다양하고 보면 이제 일정하지 묘안에서도 보면은 어떤 그 이 각각의 미생물들이 이 유전자 발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염색 같은 걸 해보거나 유전자 발현을 조사해 보면은 각 위치마다 다 이게 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발현이 다르다는 것이죠. 서로 협력해 가지고 뭔가를 지금 이게 성장하기 위한 그런 이 시스템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런 이 사진은 이제 그 광합성하는 이제 호수 같은 데서 보면 물 표면에서 이제 광합성하면 자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띠를 이루면서 이제 자라는데요. 광합성을 하죠. 각각 띠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띠를 이루다가 이제 만약에 이 각각의 이제 그 미생물들에서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다. 특히 질소 같은 게 부족하게 되면 질소 암물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중간에 어떤 이제 하나가 얘가 갑자기 이제 좀 커지죠. 이 시스트라고 하는데 시스트가 커지면서 여기는 이제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질소화합물들 양쪽에 옆에 있는 미생물들 공급하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공급하는 이런 굉장히 이제 분화된 모습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동물이나 인간과 같은 이상한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실에서 콜로니를 형성하게 되면 콜로니 표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바깥쪽으로 이제 세균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어떤 신호에 따라서 서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일렬제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으면 뭔가 이 안에서 고도의 밀접화된 어떤 정보의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굉장히 미생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등하고 별로 뭐 이렇게 유전보다 간단하고 이러니까 어 그렇게 어떤 어,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굉장히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다세포 생물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균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동료와 소통합니다.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 역할 분담, 정보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세균에서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냥 지능적이다. 정교한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게 35년 전, 37년 가까이 됐네요. 37년 된 논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미생물의 행동에 있어서 미생물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시스템의 복잡성과 다양성, 정교함,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하셨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단순한 어떤 시간에 따른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다양한 생물 각 개체 간에 수평적으로 엄청난 특히 미생물에서는 또 식물이나 미생물에서는 다양한 정보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신다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스택이라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그, 간단한 미생물조차도 이런 사회적이고 고지능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 이분의 결론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에서도 엄청난 유전자 교환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점진적이 아닌 급진적으로 어떤 그, 어, 생물의 형질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사실은 이제 The Third Way of Evolution이라고 제3의 진화, 제3의 진화라는 이제 이런 학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회가 있는데 이 제3의 진화는 이제 1924년에 설립됐고 이 가장 이분을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 제임스 사피로 교수님하고 데니스 노블 이 두 분의 교수님이 여기 참여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 제3의 진화가 주장하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현대 진로 진화는 신다인주의 이제 그대 종합이론에서 진화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무작위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나 자연스택의 누적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는데 제3의 진화는 신다인주의가 이제 분화 생물학의 최신 증거 결국 아까 말씀드린 세균에서부터 이러한 고지능적인 행동, 정보의 교환 이런 것들은 유전체의 능동적인 역할이라는 것이죠. 어떤 유전체가 그냥 우연히 그냥 변화돼가지고 다시 환경에 적응하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능동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목적론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보면 논문을 보면 굉장히 좀 유신론적으로 굉장히 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유신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유적인 변이 과정을 비무작위적인 난랜덤한 어떤 변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증거를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피로 교수님은 이제 유전체 내의 전이성 요소, 그러니까 결국 유전체가 이게 계속 그 움직일 수 있는, 특히 미생물이나 식물에서, 물론 동물이나 이제 사람에서는 잘 이렇게 흔적만 있고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움직이는 유전자가 계속 점핑하면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유전자 전달 많이 합니다. 그죠? 특히 세균에서 보면은, 세균에서 보면 굉장히 유전자 전달이 활발하고, 심지어 다른 종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포 자체가 환경 상황에 조절된 방식, 굉장히 정교한 방식으로 유전체 변이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어떤 랜덤한 변이가 아니라 이것은 생물의 어떤 적극적인 세포 활동의 산물이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왜 이것은 이러한 것들은 신다인주의 근대종합 이론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샤피로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노블 교수님은 생물체가 단순한 유전자의 집합체가 아니다. 유전자 발현, 발생, 생리학적 과정을 조절하는 복잡한 시스템. 아까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중적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전체의 속성이 결국 이제 뭐 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후속 유전학적인 변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3의 진화라는 이러한 명칭은 왜 이제 제3의 진화라고 했는가? 이 사람들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특히 직접설계론과 창조론과 신다윤주의는 이제 그 근대 분자생물학적 증거를 충분히 소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설명의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서드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3의 진화, 그래서 신다윤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는, 물론 이제 확장된 진화 종합 이론의 어떻게 보면 큰 범위 안에서는 확장된 진화 종합 이론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걸 좀 세분화시켜 본다면 좀 더 강력하게 신다인주의를 비판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은. 그래서 오늘 사실 내용은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이 과학사 쪽으로 좀 더 깊은 이제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리지 못했던 이 제임스 샤피로 교수님의 논문 2021년에 이제 생물학 포럼, 이론 생물학 포럼이라는 저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저널을 사실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샤피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가 직접 이 논문을 받았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을 이제 한번 일단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이 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대의 경험과 지식과 사고에 기반하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하다, 일치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설명에 불과하다, now explanation에 불과하다. 이건 이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 now explanation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면 근본적인 원칙도 바꿀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분의 이제 그 자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시카고 대학에 있으신 그분이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제 그래서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생물 진화 이론은 이러한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신다윈주의의 근본 신조를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서론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지금 창조론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적 설계가 이제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분자생물학 관점에서 복잡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진적인 자연선택과 무작위 변이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 이걸 이제 복잡성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의 진화론이 이런 점진적인 자연선택과 무작위 변이로는 이걸 복잡성을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 진화론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다윈의 계통적 점진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레듀얼리즘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의 유일한 동력은 자연선택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생명체의 복잡한 특성이 여러 유전체 위치에서 동시에 조rap게 변화할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속한 형질 변화,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행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점진적인 돌연변이,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다인주의 근대종합이론 지적설계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제3의 진화가 필요하다. 현대 진화 과학이 오류가 입증됐다. 오류가 입증돼서 신다인주의가. 그래서 근대종합에 대해 그래서 현대 진화 이론은 이제 오류가 입증된 신다인주의 근대종합 이론에 집착하지 말고 어, 어떻게 이러한
생물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무작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 아닌 새로운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제 과학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제3의 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 다윈의 추종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점진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는 것이죠. 그, 이 다윈의 초기 진화론의 주요 문제점은 이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신념. 그러니까 그 종의 기원에서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이 다윈 한 말이죠. 그래서 그에 기반한 점진설은 다윈의 어떤 그 비경험적인 고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레주얼리즘을 근대 종합 이론의 그 개척자들이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윈의 점진설을 자연스택의 유일한 지침으로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대 종합 이론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윈의 점진주의하고 맨델의 유전학을 결합시켜 가지고 진화의 전천을 이제 단백질 암호 유전자 진화 중심 그 유전자 중심적 관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관점, 점진주의하고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자연선택에 이제 갇혀 있다 보게 되니까 신다인주의 근대종합 이론이 놓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어, 최근 한 뭐 반세기 동안 밝혀진 현상들을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건 데니스 노블 교수님과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유전체는 굉장히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수정하는 능력이 있다. 리드 앤 라이트 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다인주의에서는 유전체를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정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정보라는 거죠. 잘 변하지 않고 아주 우연하게 변해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에 유리한 성질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시 개성되어가지고 새로운 종이 변화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유전체는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구성된다. 특히 이분은 이제 미생물의 시스템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생물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분변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재구성되기는 일기 라이트 시스템의 정보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을 신다인주의 그대종합은 놓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건 이제 모든 이제 현대 분자생물학자들이 이제 동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유전체의 상당 부분이 비암호,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중심주의를 준하로 가게 되면 유전자는 그 생명체에서 단백질을 암호하는 부분이 극소수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단백질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거 조절하는 다른 비암호 부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난코딩 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어, 지금 이제 일반화되었죠. 그리고 사실 벌써 재작년이던 2024년 뭐 노벨 생리학상을 보더라도 마이크로아이도 결국은 비암호 부위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정크 DNA라고 부르면서 무시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지노믹 강대한 영역을 차지하는 비아모 리전이 난코딩 부위가 이제 지놈 전체를 조절하고 구조화하는 핵심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전자 중심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유전자의 정보보다는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는 우연한 사건, 돌연변이의 결과가 아니다. 결국은 이제 진화라는 것은 이제 세포가 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서 가지고 있던 정보를 처리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러한 필요한 정보는 다른 개체로부터 얻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세포를 단순한 화학 반응의 장수가 아니라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과 의사결정을 갖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가장 간단한 미생물조차, 심지어 바이러스조차 이러한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과 의사 능력을 갖춘 어떤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지nom을 능동적으로 막 바꾸고 이러니까요. 특히 바이러스도 그게 더 강력하죠. 그리고 세균도 굉장히 미생물도 강력합니다. 이런 고도의 자기 정보를 바꿀 수 있고 처리하고 교환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능동적인 능력을 갖춘 어떤 주체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다인주의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진화론, 제3의 진화론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을 잠깐 보게 되면 반복되는데 신다인주의 근대 종합이론은 시대착오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생명 유전체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의 어떤 그런 단순한 유전자 암호 이상의 어떤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제 어떤 다시 읽고 쓰고 다시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체학을 파악해진 다양하고 급격한 유전체 변화 방식을 통합하는 데 실패했다. 시대착오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함 때문에 주류 진화론은 지적 설계와 같은 반진화 과학이라고 하죠. 반진화 과학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진화론은 이러한 근본적인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대안적이고 개방적인 과학적인 입장을 제공하고 유전체학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생물학적 복잡성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많은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데니스 노블 교수님이나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제임스 사피로 교수님 제3의 진화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기존의 신다윈주의가 결국은 어, 현대 과학의 발전과 그다음에 이거 생명체의 그 복잡성과 다양성, 적응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급진적인 그 환경에 적용한 능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어,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이론을 이제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데니스 노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다임주의의 종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한번 제가 그럼 이제 이 두 분이 주장하시는 이제 서드 웨이 오브 이볼루션, 서드 웨이 오브 이볼루션 제3의 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익스텐드 이볼루션 신세시스는 확장 진화 종합 이론에 이제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확장된 진화 종합 이론은 이제 기존의 이론을 다인주의 진화를 좀 더 확장한다는 데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제3의 진화는 이제 기존의 신다인주의를 버리자. 이렇게 좀 더 강력한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오류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ES에서는 이제 좀 더 확장하고 보완하고 이런 관점을 갖고 좀 온건한 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피로 교수님의 주장은 이제 NGE라고 하는데 내추럴 제네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미생물에서 특히 이 굉장한 유전체 재조합과 그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생명체가 어떤 인지와 목적론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화의 주된 동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ES는 이제 선택과 유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외에 이제 발생학적인 그 기작들이라든가 후성 유전학 그다음에 뭐 일단 환경에 적용하는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새로운 원리 추가해가지고 진화를 좀 풍부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이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제 현대 종합 이론의 근본 신다인주의 근본 과정은 결국 끝났다, 파괴되었다,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좀 더 강력한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제3의 진화를 이제 잠깐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지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샤피로 교수님은 이제 신다인주의 근대 종합이론이 생명체의 환경에 대한 역동적 변화와 어, 생명 시스템이 그 어떤 생명 시스템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에 대한 유신론적 지적 설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분이 사실 그 지적 설계론자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필립 잔슨 교수님이 이분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는 대안적 과학 활동을 통해 생명의 복잡성과 기원의 진화에 대한 많은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과학사적으로, 또 생물학사적으로, 그리고 진화하는 역사에 있어서 이분의 주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체가 환경에 대응하여 유전체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능동적인 메커니즘이 그 주장대로 점진적이 아닌 급속한 진화 과정을 생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정보의 교환과 활발한 이제 이런 재조합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기본적인 정보는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떤 이 기본적인 정보의 어,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뭐 설명을 하지는 그러니까 근원에 대해서는 생명 정보의 기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이분도 그래서 그 정보의 재구성과 발전 가능성은 언급하지만 기존 정보의 기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샤피로 교수님과 노블 교수님의 이 제3의 진화는
과학계에서는 현대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불어서 이제 크리스찬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신론적 지적 설계의 논거를 많이 제시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의 복잡성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지만 생명체의 복잡성의 기원에 대해서 여전히 자연주의적인 설명에 의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복잡성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 유신론적 어떤 대안적인 어떤 과학의 어떤 그 과학 영역이 바뀌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블과 샤프로 교수님 제시하는 신다유적인 비판과 대안적 견해를 일부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데니스 노블 교수님의 그 상호작용하는 다중론 네트워크, 생명 현상의 그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개념들은 그 자체로는 제가 볼 때는 무신론적 자연주의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생명 현상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원론을 신다윈주의는 이원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생명 현상의 창조적 본질, 생명 현상의 그 창조적 본질을 아주 이제 잘 드러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굉장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신다윈주의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견해를 들어보면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지금 21세기 초반에 이제 기존의 이 생물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그것이 이제 그 창조의 본질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현상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면서 이게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저희 결론은 이제 신다윈주의, 결국 신다윈주의, 무작위적인 돌연변 자연선택이라는 점진주의적인 이런 사고들에 의해서 생물의 기원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시도는 현대과학이 밝히는 생명 현상의 실체에 근거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now explanation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가정이 결국은 무신론적 자연주의적 모델에 맞추려는 시도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따라서 만약 과학이 새로 발전된 정보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바꾸고 그 당시에 최선의 설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오픈 마인드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신다이지 진화론은 진정한 과학 발전을 막고 있는 그 현대 생물 진화론의 기본 패러다임은 과학 발전을 막고 있는 그래서 데니스 노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 최대 과학사의 미스테이크다. 뭐 그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오늘 내용과 좀 관계는 없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유심 진화론과 신다윈주의를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건 좀 다음에 혹시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근데 대부분의 유심 진화론자는 신다윈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을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유심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들어보게 되면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나 자연색 등의 기작이 실제로 하나님께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과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진화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신다인주의에 대한 반성과 확정된 진화 조건이 등장하고 하고 있어서 결국 제가 판단하기 때는 기존 유신 진화론의 중요한 과학적 연구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유신 진화론을 지배적인 과학 이론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과학 이론 신다인주의와 신앙 유신론을 조화시키는 시도라고 이렇게 평가해 본다면은 유신준하는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과학적 기작, 돌연변이와 자연혜택 등을 하나님 창조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타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신준하론이 앞으로 이제 신다윈주의만을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과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유신준하론은 과학계의 가장 최신임에서 함의된 진화 모델을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확장성 진화조합이론이 생물 진화론의 진화조합이론이나 제3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화론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는다면 유신 진화론은 기존의 진화론보다 더 풍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창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자연 법칙을 설계했다고 이렇게 바꾸어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신 진화론이 이제 무신론적 자연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제가 판단할 때는 무신론적 자연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신자연주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생물을 다양성을 창조하신 과정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유신전환론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다윈주의가 총괄한다고 된다면 결국 유신론 진화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타격을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의
21세기 100년을 이상을 지배했던 그 신다윈주의 진화론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진화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진화 모델, 진화 생물의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이런 대안적인 과학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그 주장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상당한 부분에 있어 해석적인 부분 말고 그 현상 자체는 우리가 그 과학으로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하나님께서 생명상의 그 복잡성과 다양성을 창조한 본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오늘 말씀드린 논문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물학에서 우리는 바바라 맥클리토가 이제 그 식물에서 특히 옥수수 연구가였는데 옥수수의 색깔 같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 식물에서 이제 이 전이성 이동하는 유전자를 발견해서 1983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여성 과학자인데 이 바바라 맥클린토크의 현재의 설명, now explain이라는 걸 불렀던 것의 한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용어를 통해서 그녀가 의미한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한 피할 수 없는 일시적인 설명이며 새로운 정보가 밝힘에 따라 우리의 근본 원칙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항상 있어야 할 필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제임스 샤피로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신다윈주의 근대 종합 이론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 정보의 밝혀짐에 따라서 우리의 근본 원칙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어떤 교조주의적인 그런 이론이 바로 신다윈주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사실 조금은 이제 이 진화론의 그 생물 진화론의 패러다임 시프트와 생물학사나 진화론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논문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좀 두서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신다윈주의 진화론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기존의 생물 진화론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가를 잘 알고 지금 과학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한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 두서없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